YTN이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고향 저유소 화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SK그룹의 계열사인데요. 그런데 최근 SK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저유시설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부 거래가 부당 거래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 단독으로 취재한 최민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기획 이슈팀에서 그 고향 저유소 화재가 일어난 부분들, 문제들을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이제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 기업 간의 내부 거래가 발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보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송유관공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런 소유 구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송유관공사는 이름만 공사인데요. 이 지난 2000년대 민영화되면서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으로 현재 41%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송유관공사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이 SK에너지로부터 이 저유시설을 집중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시된 규모만 60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 송유관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유소 사는 데 쏟아부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SK이노베이션의 그 계열사끼리 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 있는 송유관을 예. 샀는데 보니까 600억 원가량을 써서 샀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조금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 훨씬 이 더 부분인 많은 거죠. 규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식적인 매수 이유는 전국만 구축이었습니다. 예. 이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국에 5개소, 이 53기 저유 탱크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 그전까지 송유관공사가 소유한 저유소가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4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이번 거래로 더 추가가 됐으니까 엄청난 거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저유소를 전부 사들인 게 SK그룹 간의 이 계열사 내부 거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사고 그 같은 계열사에서만 지금 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엄청난 규모를 다 SK로부터 사들인 건데요. 예. 그런데 이 매수 시점이 더 절묘합니다. 이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이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해서 사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른바 딥체인지 프로젝트가 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자산을 팔려는 그 시점에 때마침 계열사인 송유관공사가 사겠다고 나선 셈인데요. 참 시기가 절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그룹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송유관공사에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자, 공교롭다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사들여야지만 이 시장 구조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에 나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 공정위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은 내부 거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둘 간의 거래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입니다. 이 한쪽 계열사의 이득을 몰아주면은 이 내부 거래를 이용했다면 이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각 대상인 SK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송유관공사는 그에 비해서 41%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SK에너지가 어떻게든 이득을 보면은 SK그룹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를 살펴본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사업 부분 중에서 그다지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을 41%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게 매각을 했다는 거, 또 그 과정에서 거래 조건이 41% 자회사에게 불리했을 수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SK에너지가 송유관공사와의 지난해 저유소 거래로만 이 47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득을 본 거죠. 예. 올해 거래까지 따지면 SK그룹의 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정위는 이 거래 가격과 목적에 적정성이 있었는지 여러 의혹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추적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유관 공사의 그 안전 관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타를 좀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먼저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로 여기가 지정된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좀 허술했었는데요. 우선 그 18분 동안 화재는 아무도 몰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정말 국가에 큰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응? 안전관리 검사를 나갔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SK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저유소 관리 실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이 앞서 저희 팀에서 보도를 해드렸죠. 이 고양 저유 탱크의 인화 방지막 모습인데요. 이 찢기고 뜯겨서 이미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화재 경고 시스템도 없었던 데다가 이 화재를 차단할 방제 설비도 뭐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작동한 게 없었던 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대한송유관공사는 심지어 탱크를 대거 인수한 지난해에도 이 안전유지비를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삭감을 더 했다는 거죠? 지금 안전 유지를 해야 되는 걸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관리할 시설이 대폭 늘었는데 되려 돈이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송유관공사가 SK와의 무리한 자산 거래 때문에 이 안전 비용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이 지적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 반면 SK그룹은 매년 배당금만 수십억 원씩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SK그룹이 사고 전엔 송유관공사를 통해서 이득을 충분히 보고 막상 사고가 터지자 모른 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뭐 회계를 기준으로 하겠죠. 여기다 이제 뭐 안전관리비에 대해 그냥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네, 그 숫자 그렇습니다.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좀 경영하는 사람들도 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안타까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기획 이슈팀 YTN 최민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